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김 처장이 오늘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수처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브리핑에서 김 처장은 차장 인선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힐 예정인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며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이제 막 출범한 공수처는 설립 근거를 잃게 되지만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설마 대통령이 제거한 사항을 또 뒤집는 판결이 나올까요? 만약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윤석열 검찰과 국힘당 그리고 재판부가 연결된 사법 구태타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적폐들의 끝없는 저항,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과 자녀 의혹 관련 고발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리한 가운데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서울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검찰에서 면죄부를 선물 받고 이대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나 전 의원은 좀 많이 놀란 듯한데요. 이대로 쭉 서울시장 경선,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받아 낙선되더라도 정치 재기를 노려보려 했던 그녀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죠. 모든 게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13개의 무혐의 처리 사건 모두를 지난주 일괄 항고했다며 서울 고검에서 철저한 재수사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13건의 고발 사건을 오로지 나 전 의원 측의 말만 듣고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나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허위 학력 게시 불법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을 기소했어야 했지만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이 나 전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보좌관만 기소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에는 나 전 의원 아들 서울대 연구실 사용과 2건의 논문 작성 관련한 14차례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록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나 전 의원이 지적발달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 재임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나 전 의원의 딸 김모 씨 및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2020년 윤석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13개 범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보여졌지만 시민단체들의 항고로 그 계획에 문제가 생긴 듯 보여집니다. 하기사 아직 패스트트랙 재판도 판결이 안 나온 데다 항고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모든 건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018년 3월 8일이니까 만으로 3년, 횟수로 4년째 됩니다.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습니다. 1심도 그렇고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2018년 미투 열풍 속에서 누구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잘못된 미투에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에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건 처음 있을 때도 제가 특수관계인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는 저로서는 사실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이런 판결이 났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던데 아마도 1심 판결문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기자들이. 판결문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부족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재판 와중에 그 열린민주당에서 단수 후보기 때문에 경선 참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9개월 동안 정치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저를 많이 추천한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 당에다가는 경선 참여의 뜻은 밝혔지만 내일 모레 금요일이 정견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깊게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국민이 명령하면 대통령도 움직이듯이 열린민주당을 만든 그 장본인으로서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구 어떠한 것이라도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든 결정은 열린민주당 지도부 계신 분들과 당원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많은 뉴스가 쏟아지면서 이 뉴스가 묻혔는데요.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파기하되 1심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인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4년 만에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어찌 이리 기구한 정치 풍운화가 있을까 싶은데요. 더 단단하고 굳어진 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시 돌아오신 것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봉도사 역시 여권의 자산이죠. 앞으로 족쇄 풀린 그의 정치 행보가 기대됩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봉도사 화이팅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걸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데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